어느덧 11월입니다. 날씨가 일찍 추위가 좀 찾아왔는데 고양시에는 이번 주에도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 개편안이 나왔는데 논란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연된다는 것도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고, 강변북로 지하도로에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도 있습니다. 끝까지 흥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테크노밸리가 성공해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 그럴 텐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지연되고 또 지연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산을 포기하고 타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이 뉴스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일산을 포기하고 타 지역을 물색한다 언급이 된 건가요 지금? 네네, 이택수 도의원이라고 고양시에 있습니다. 이분이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총 부지 준공이 4번이나 밀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27년에 하겠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확인되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가족이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 계획을 세우잖아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라면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업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기업을 어떻게든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입주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도대체 그렇죠. 언제 땅을 살 수 있는 거냐 우리가. 네, 기업 유치에는 정말 악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갈팡질팡한다. 상장 계열사가 2개나 있는 업체 하나가 일산 부지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고양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간단히 짚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네, 토지를 공사해야 되는 그 업체 선정, 그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유찰되고 선택된 곳이 도시공사랑 소송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면서 거의 1년을 허비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고 기업들 유치 전략을 좀 새롭게 짜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이면 아마 토지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분양 조건이라든가 가격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뭔가 선제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난주 뉴스체크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고양시 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 새로운 이동한 시장의 정책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느 일에 집중하고 공무원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조직 개편안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정할 건지 조직 개편으로 확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뭐뭐를 진행할 건지 예산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도 시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의 의중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이제 초안을 잡아옵니다. 그거를 시의회 의원들이 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조정하자라는 의견 수렴을 해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안을 상정을 하면 그거는 자기들의 의견이 수렴된 거니까 이제 통과를 시켜주고, 예. 이게 이제 순서인데 이번에는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됐다라고 지금 시의회가 반발을 하고 있네요. 예. 의견 수렴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건 아니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다 무시했어요. 그냥 약간 선제 공격식으로 통수를 때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고 원안대로 상정하겠다라는 예. 거를 들어서 야, 이런 게 정말 말이 되느냐라고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입법 예고를 갑자기 해버리거든요. 네네. 시의회랑 이제 확인 없이. 이제 이것도 문제인데 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동환 시장이 외국으로 지금 출국을 합니다. 인천공항에 가 계실 텐데 네네. 곧 비행기 탈 거예요. 14일날 돌아온다고 해요. 15일날이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는 날입니다. 돌아오고 하루 만에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이 시장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 한 10몇 분이 인천공항에 나가셨거든요. 고양 시민 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장님, 해외 출장 중지하세요. 중지하십시오. 애도 기간 중 해외 출장 웬 말이냐? 중지하십시오. 웬 말이냐? 꼭 가셔야 되겠냐고요. 시민 안 지키고 가시고 있잖아요. 시장님, 그 돈 예산이랑 조직 개편안 그렇게 얹어놓고 그냥 가시면 언제 와서 언제 협의하실 겁니까? 지금 악수하실 때가 아니라니까, 시장님. 지금 무슨 지금 우리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 가셔야 되십니까? 언제 오실 건데요?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십니까? A를 갔다 와야 그건 부시장님 보내도 됩니다. 아니 부시장 가나 시장 가나 갑자기 네? 뭐가 그거 한다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낸 고양시장 해외 출장 비판한다. 전한다! 아니 환경에도 별로 관심 없으시면서 왜 가시는지 모르겠으니까. 시장님, 애도기간 해외 가는 이동한 시장 비판한다.
그러면은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이 과연 어땠길래 예. 이렇게 지금 반발이 있는지 그 내용 중에 좀 짚어주실 건 어떤 게 없어지고 뭐가 생기나. 공약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선 평화미래 정책관이 사라집니다. 청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진행됐던 청년 담당관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요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국비를 반납해라. 나는 그 정도로 이 사업 싫어해. 국비를 반납하면은 재정 자립도가 오른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바로 이게 그 사업입니다. 예, 부서까지 이제 없어지네요.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신청사 건립단이 해체가 됩니다.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공사가로 넘긴다?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의원들도 네. 굉장히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평화, 청년, 여성, 신청사 건립단도 없앴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생기는 과도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가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동환 시장의 제1 공약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를 신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교통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는 3개의 실국이 있었어요. 제2부시장 밑으로. 근데 이번에 하나 더 생기고 4개의 실국으로 바꾸면서 교통국을 독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독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통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새로 신설된 부서 중에 하나가 신도시 정비과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일들을 해보겠다. 네.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런저런 제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입법 예고된 거 보니까 하나도 수용이 안 됐더라. 이거 이래가지고는 되겠냐? 이거 어차피 통과 안 될 텐데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된다고 또 뭐라고 할 거 아니냐? 발목 잡는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찬성하기도 어려워요. 이랬을 때 어떤 정쟁의 희생양이 국민의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 고민이 좀 크겠네요. 예,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하나하나 더 좀 짚어보고 또 시의회 의견도 좀 잘 들어보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릉 신도시 관심 많으실 텐데 사전 청약이 오는 12월 달에도 있습니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책정해서 공급한다 밝혀졌고요. 예, 물량이 1322가구군요. 네, 맞습니다. 예, 먼저 앞선 그런 1월 또 7월 그런 물량이랑 거의 비슷한 예. 그런 물량이고요. 12월의 청약의 특징은 의무 거주 기간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의 의무 거주를 해야 되고 5년 이후에 정부에다가 이 집을 되팔 수 있는데 그때 시세 차익의 70%를 이 분양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초에 싸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70%만 가져가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익의 70%. 그렇죠. 네네. 80%까지 대출도 해주니까. 아니 싸게 사는데 대출까지 해준다. 한 뭐 7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264가구인데 점수를 보지 않고 뺑뺑이 돌립니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로또네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운이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분양이 신설된 점도 좀 이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양신문 이면에 관심 있는 분들 공급 유형이나 청약 조건 이런 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변북로 지하도로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단독이라 그래서 국토부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희망 섞인 보도를 했는데 양재에서 가양까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어떤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스페인 마드리드 가서 이걸 발표했어요. 지금 서울시 오세훈안은 약간의 T자 모양이라면은 국토부안은 기역자 모양. 바로 고양시로 넘어온다. 이제 이 안이라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고양시 입장에서는 같은 노선이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안은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자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고 서울시안은 이거는 재정 사업을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용역을 돌리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민자가 얼마만큼 필요할지 그것도 좀 가늠해 봐야 된다. 염두에 둔다. 네, 열어두고 있어요. 사업비가 2조가 넘어요. 재정으로는 100% 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네. 이게 민자 사업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서울시안을 보니까 지금 강변북로가 평균 속도가 32km입니다. 지하로 뚫으면 몇 킬로나 늘어나겠냐? 90km까지 늘어날 것이다. 시속. 이제 이렇게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은
지금 현재 편도 4차선, 예. 그래서 전체가 8차선 도로인데 예. 요거를 갖다가 6차선으로 그렇게 예.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상도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로 2개 빼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 다니라고. 횡단보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죠. 일반 도로가 되는 거예요. 한강까지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목적이 있고, 지상은 목표 속도가 한 40에서 50 정도. 속도감은 지하에서 높여주고 네. 지상에서는 한강을 접근하게 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살배질을 높인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겨냥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추진될 수 있을까? 2조 원이 넘는 사업, 민자 투자한다고 나서는 기업이 있을까? 네. 요즘에 워낙 이제 국제적인 경기도 안 좋고, 국내 경기도 안 좋고, 김진태 레고 사태 때문에 지방 정부가 손잡고 투자한다는 기업들이 나타날지. 상당히 이제 몸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고. 의문이고, 개통이 2032년, 지금으로부터 10년 뒤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바뀌었을 때, 요거를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하겠느냐. 구상은 괜찮지만은 실제로 진행될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크 골프장 온라인 예약에 어르신들 화났다라는 제목인데요. 좀 쉬운 골프.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골프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는데, 주 이용자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다. 그런데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 중에 네. 유일하게 돈을 내고 입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성저 파크 골프장. 거기를 갑자기 온라인 예약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데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예. 이거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시는 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 거죠. 그 줄을 섰을 때 너무 오랫동안 줄을 서면은 그것도 고통 아니겠느냐. 혹시라도 한여름에 떼약볕에 쓰러지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하려면 우리랑 좀 얘기 좀 하고 하지. 이건 말고도 불만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도 단축해버리고 요런 수렴 없이 진행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큰 반발을 사고 있고요. 지금 심지어는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령자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 그런 총회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저희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중간에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거는 지적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어르신들과 잘 소통하면서 좀 풀어나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이 고양시의 문화유적 중에는 가장 인기가 높다, 인지도가 높다. 그래서 고양시가 한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주산성에 한옥마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 아이디어는 사실 공무원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네네. 이동환 시장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관광가에서 내년도 본해산에 한옥마을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용역을 돌려봐야겠다. 1억 원을 지금 세울 예정이에요. 이게 사업이 구체화된 건 아니고 어디다 사업을 할지, 어떤 규모로 한옥을 지을지, 한옥을 짓는 방식도 시가 주도할지 민간이 주도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하나도 잡혀있지 않거든요. 우선 용역을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이라든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쉽지만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행주산성이라는 게 이게 국가 사적이에요. 그러면은 문화재보호법에 분명히 이거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나무 한 그루라든지 건물 한 채를 짓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행주산성 그 덕양산에 바로 밀집해서 한옥을 짓는 거는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허가를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주변에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용역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